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흰 와이셔츠 도하나? 양봉사스 이주연입니다. 네, 오늘 양봉샤스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오늘 1시간도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서 TV 앞으로 모이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흔들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심야상담소 앞서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의 문이 본격적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냐고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싹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얼른들 모여주세요. 네, 원래는 시작과 동시에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했는데 배트맨 1, 2부에서 워낙에 시장 이야기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일단 2시간 동안 연속으로 하시고 지금 또 3시간 연속이시잖아요, 위원님. 네네. 좀 체력적으로 괜찮으세요? 요즘 다이어트도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다이어트는 하고 있는데 자꾸 살이 찌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게 시장이 하락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리 있죠?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심야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포함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체 없이 바로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노랑이 궁금증 오늘은 어떤 섹터와 종목이 꼽혔을까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삼성그룹주 역시나 꼽혔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삼성물산부터 삼성생명까지. 하지만 오늘 꼽힌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삼성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위원님 노랑이 궁금증에서 노랑이 분들이 너무 궁금하셨나 봐요. 앞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좀 짧고 간략하게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는 이제 차트 보시는 것처럼 6만 1,000원대 저항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저점은 높여가면서 이렇게 지금 깃발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흐름과 굉장히 흡사하죠. 거의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도에 슈퍼사이클로 한번 시장이 대세 상승을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면 IT 섹터들 위주로 해서 좀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를 봤었을 때 전고점 부근을 좀 쉽게 돌파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코스피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좀 장세로 당분간 움직임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삼성전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 이건희 회장의 이제 돌아가시기 전 한 2달 그리고 사후 이제 2달의 평균 주가로 이렇게 상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크게 올라갈 경우에는 상속세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삼성전자처럼 시총이 크고 외인과 기관들 뭐 전 세계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주가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추세 상승 흐름 요거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깨진다면 조정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 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노랑이 궁금증 시간에서도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 삼성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서서 1, 2부에서 자세하게 다루긴 했지만 그때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어떻게 하면 노랑이 분들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서울경제 이주연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또 QR코드 이제 검색을 하시고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되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노랑이가 되셔가지고 이런 궁금한 점들 다 위원님께 좀 해결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랑이 궁금증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심야 상담소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심야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전화, 문자, 유튜브 3개의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생방송으로 지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준비가 됐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심야 상담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저녁엔 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결사님?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심야 상담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을 볼 때는 네. 맛있는 안주와 맛있는 술을 좀 준비를 해두시고 꼭 술이어야 되나요? 오늘 같이 좀 장이 안 힘든 좋은 장에는, 날은 네. 한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 해결사님 왜 살을 못 빼는지 알 것 같아요. 술! 술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저도 한마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사님 준비가 되셨다고 하니까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도착을 했네요. 해결사님 캐몬 갖고 있습니다. 3,25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캐몬을 왜 최근에 기억을 하냐면 시세 분출이 있었을 때 제 이제 아는 지인분이 곡소리 매매법이라고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해결사님? 네네. 약간 남들이 힘들어할 때 그 종목을 그때 매수하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매매법이더라고요. 좀 슬프긴 한데 캐몬 최근에 곡소리 매매법으로 수익이 났다는 분을 제가 봐가지고 캐몬 어떻게 해볼까요? 캐몬 지금 이 흐름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곡소리가 날만하네요. 네, 곡소리가 날 만큼 주가도 좀 많이 올라줬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 전고점 부근까지 또 한번 시세가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이 저점을 잡아주고 그리고 양봉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반등을 한 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시겠다 하면 제 생각에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350원 정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오늘 아침에 고점이었는데요. 요 구간을 한번 뚫어내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때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짧은 시세를 한번 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뭐 이렇게 지금 박스권 형성하면서 기간 조정을 이렇게 해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가를 한 단계 더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 상황을 봐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약간 좀 큰 그림에서 보자 하면요.
2,800원대 저점 부근입니다.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저항, 그 한 중간 가격까지 한 3,5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저께 고점 딱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캐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있습니다. 69만 원에 매수를 했고 35%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삼성 관련 주가들 튀긴 했는데 그대로 흘러내리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떤 요번에 이제 그 뭐 배당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제 31% 갖고 있고 삼성물산의 지분을 43%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삼성바이오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좀 역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쌍봉을 찍었죠. 쌍봉 찍고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쭉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정이 저는 일단 있어야 될 거다 생각이 들고 시장이 다시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다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60만 원 이하로 주가가 좀 내려와 줘야지 다시 뭐 여기서 좀 지지를 받던 어떻게 이제 시장이 돌리던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55만 원 이하도 내려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70만 원 가까이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지금 딱 보시는 61만 5천 원? 네. 요 가격대에서 반등을 짧게 한번 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게 좀 아쉽지만 선생님 가급적이면 이 종목 상담 주신 분께서는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10% 정도의 손절은 지금 같은 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더 지금 크게 손실 나신 분들도 많으니까 일단은 뭐 한번 정리를 하시고 비중도 35%니까 손절이 안 되겠다 하시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였다가 55만 원 이하의 저점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길게 봐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10% 정도의 손실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거죠, 해결사님? 이번 장에서도? 그렇죠. 10% 정도는 뭐 좋은 종목을 잘 매수를 한다면 뭐 네. 금방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1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렸으니까요.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보고 계시다면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진 매트릭스요. 진매트릭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600원에 20% 정도 되는데요. 18,600원에 20% 이거 저희한테 한번 상담 받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 시청자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진 매트릭스가 제가 좀 낯익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16,30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해결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진매트릭스의 흐름은 진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장이 지금 꺾여서 지금 상당히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저는 괜찮아 보여요. 네. 이 종목이 뭐 제가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뭐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단기적인 저점을 좀 잡아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트렌드 하락으로 만들어 놨다가 저점을 갖다가 더 내리지 않고 지금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요번에 진매트릭스는 좀 반등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17,700원대가 딱 정고점이에요. 여기가 좀 강한 저항인데 요 가격대 뚫어준다 하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18,6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550원에서 최근에 저점 잡아줬죠. 네. 이 가격대는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좀 안 좋다.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흐름은 오늘 21선 위에 안착해 놓은 부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네. 매수가 위로 만약에 올라온다면 선생님 좀 분할로 정리를 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보시면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고가권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만들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시세를 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선생님 매수가 부분까지 온다 하면 이 종목은 제 생각에 뭐 20%까지 비중을 들고 있을 만큼 그렇게 뭐 괜찮다라고 해야 되나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 크니까 비중을 한 10% 정도 줄이시고 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3,3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뭐 물론 3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실적 가지고는 주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약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 하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나요? 얼마까지요? 2만 원이요. 2만 원, 네, 2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뭐 19,800원이나 2만 원 정도까지는 제 생각엔 반등 한번 나와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지금 17,700원 이 자리가 좀 굉장히 저항이 강하고요. 선생님 네. 매수하신 가격대도 저항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물대에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정리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매트릭스에 대해서 기회를 보고 빠져나오는 방향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죠? 예.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동진 세미캠이요. 동진 세미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33,000원이고요. 네, 20%요. 20% 정도? 네, 이거 언제 근데 이게 사셨어요, 너무- 시청자님? 예?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이게 좀 되세요. 오래되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꾸 하락만 근데 하는데 이제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지금 많이 안녕하세요. 내려서. 여보세요?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동진 세미캠. 예. 제 생각에는 거래량 들어온 날 사신 것 같은데 예, 좀 됐어요. 예, 9월 산지가. 15일 날에 혹시 이거 그냥 예. 개인적으로 판단하셔갖고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뭐 누가 권유를 해주셨나요? 먼저 그게 네. 38,000원까지 올라가길래 네네. 그래서 그러다가 좀 조정받아가 내려왔길래 내가 한번 사봤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다시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하고 상담 드렸어요. 아, 네. 네, 일단 네.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대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 2017년도 고점대 있죠. 예, 이 저항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해주는 자리까지 밀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뭐 기술적으로 저런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면 아마 종목이 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를 잘못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긴 시간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다면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가신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9,800원, 2만 원 아래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내려올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 주식은 그 동진 세미캠은 어때요? 그냥 제가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장기간 좀 보유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은 상당히 좋아요. 네,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 뭐 포토레지스터 같은 부분이라든지 일본에서 이제 생산하던 그 소재를 갖다가 동진 세미캠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네, 회사의 기술력이랑 뭐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오를 때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예,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솔직히 바이오주들 중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이 회사보다 뭐 시총이 더 큰 것들도 있긴 한데 예, 상승 흐름을 지금은 꺾고 하락으로 추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저점을 어디서 잡을 거다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뭐 전고점 부근이니까 돌릴 가능성이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면 돌릴 가능성이 있겠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저점을 바닥을 잡아야지 그때가 바닥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5년 정도 보시고 가신다 하면 매수 가격까지 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은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저는 하락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면 예,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손절을 하더라도요, 선생님, 예. 손절도 예, 그 타이밍이 좀 있어야 되는데 1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예, 조금 손절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예.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 19,000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빠지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비중 축소나 손절을 좀 고려를 하셔야겠죠. 예. 아이고. 네, 선생님. 네. 회사는 좋아요. 좋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이게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올해도 보면 실적이 뭐 한 1,200억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너무 과도하게 높은 건 아니에요. 시총이 지금 1,200억이니까 1,300억인데 1조 3천억인데 시총이 예. 뭐 내년에 예. 또 1,600억, 1,700억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예. 주가가 너무 과도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거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예, 너무 그럼- 그렇게 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면 조금 그냥 매도하지 말고 그냥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좀 추가 기다려 매수는 보세요. 하지 시장이 예. 제 생각에는 좀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 나왔다 내렸다 하면서 예. 계속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 기다리시는 예.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너무 안 아유, 좋으시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노란톡 아, 예.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아, 서울경제 예, 예. 이주연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예.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셔서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장기로 봐도 5년이라고 하니까 저희 해결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한국 알콜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000원에 10%입니다. 14,000원에 10%. 10% 정도 알겠습니다. 한국알콜 바로 해결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기 예전에 제가 상담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때 같이 하시던 분께 진단을 한번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니, 목소리가 딱 특이하셔서 제 예, 기억에 남는 분이셔서 또 한국 알콜도 딱 기억에 남고요. 예, 지금 14,000원이시면 최근에 뭐 얼마 안 되셨겠네요. 그죠? 지난주 샀습니다. 아, 그렇구나. 손절 혹시 고려하시나요? 손절해야 되는 종목입니까? 예? 손절해야 되는 종목입니까? 손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종목입니다. 반등은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자, 실적을 한번 보면 저 PBR 종목이기도 하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300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벌써 상반기에 300억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12월까지 이제 6개월 동안의 실적을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상반기랑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유는 선생님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소독제 부분이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해서 일어난 부분인데 다만 주가의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됐었어요. 상당히 반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번 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된다면 시총 한 5천억에서 6천억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도 이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까 하는 부분.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총 한 5천억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다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말에 만들어질 수 있는 실적 부분까지 주가에 이미 다 선반영이 된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다시 이 종목이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서 전고점 2만 원 돌파하고 뭐 더 갈 거야 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노리셔가지고 좀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요. 어저께 요번에 이제 그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저점 구간을 지금 약간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12,400원 부근인데 예, 요 가격대를 이탈하면 좀 짧게 손절을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를 지지를 좀 해주고 주가가 돌려준다고 하면 21선 돌파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13,800원 정도 부근인데요. 여기 위로 주가 올라선다 하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 높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추세 전환해도 제 생각에는 한 15,000원, 16,000원 정도가 최대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쯤 오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은 10% 정도니까 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잘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내일 반등이 나와주면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흘러갈 거예요. 이유가 코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내일부터 반등이 만들어진다면요, 이 지금 고점대에 있는 이 저항 추세선이라든지 아니면 못해도 한 830포인트까지는 시장 반등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 따진다면 20일 이평선을 한번 상방으로 찌르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이 종목도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흐름이 조금 수요일쯤부터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손절가 잡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을 잡는다 하면 그 가격대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400원 뭐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도 12,000원 이탈하면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손절 안 하고 계속 들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계속 들고 가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실적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면 2차 팬데믹이 다시 불거질 거라고 하고,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주가의 한 3분의 1 정도는 올라간다고 주식 격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보시면 기술적으로 상승을 바닥에서 한 부분의 절반 이하로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단기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고점에서부터 오늘 최근까지 이제 내려온 이 하락폭을 보게 되면 반등이 나온다 하면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락폭의 뭐 3분의 1이라든지 많이 나오면 한 절반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 시장이 좀 무난할 때, 좀 평범할 때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맞는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잘 들어맞을 거고요.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방으로 가게 된다면 기술적인 분석이 좀 의미가 없이 그냥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손절선을 잡아놓고 대응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종근당 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요, 11만 7천 원이요. 네,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실까요? 40% 정도. 40%? 10%. 10% 정도 알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11만 7천 원에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유 높게 사셨어요.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 그래도 종근당 바이오도 좀,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이제 관련주들 좀 이슈가 있었는데, 네. 요건 지금 상승을 뭐 대형주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고, 이게 좀 지지선을 이탈할 때 정리를 하셨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11만 7천 원이면 매수가는 상당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대응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일단은 선생님 전저점 부분을 지금 지지해주는 흐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9만 9천 원대를 이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좀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 자리를 좀 오늘 살짝 이탈을 하긴 했네요. 이탈을 했는데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준다든지 하면서 오늘 음봉의 중심 가격 정도, 그러니까 5일 이평선 위로 다시 주가가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추매를 좀 하면 어떨까요? 종근당 홀딩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는 뭐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제약회사들 중에서도 좀 좋은 우량한 회사고 한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좀 많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못해도 시총이 한 7, 8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종목인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막 이 종목이 막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뭐 치료제 관련 이슈가 떴을 때만 그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추세를 좀 확실하게 전환을 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종목을 추매할 때는요. 주가가 한번 11만 원대 위로 올라왔다가 네. 조정이 조금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11만 원 갔다가 10만 5천 원 정도까지 조정 나왔을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제가 확실하게 선생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네네. 자, 이렇게 지금 추세 라인을 그을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이시는 이 라인 위로 주가가 올라섰을 때 공략을 해야 되겠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는요. 이 라인을 위로 주가가 올라섰을 때입니다. 그러면 완전 바닥에서는 추매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추매를 안 하고 네. 그대로 끌고 간다면 매도가는 얼마,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가져가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장기적인 추세선 여기를 좀 이탈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시장이 정말 안 좋다. 폭락장까지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 좋다 하면 여기를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크게 빠진다 시장이 그러면 한 8만 9천 원, 9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매도는 15만 원 위로 하신다 생각하시고 버텨보세요 한번. 그게 내년까지 길게가 되겠죠? 네.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길게. 굉장히 길게요. 네네. 어떤 이슈가 딱 떠야지만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회사는 좋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면 이 종목도 다시 상승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추세를 다시 전환을 하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고가를 가야 돼요. 2,420포인트 위로 가야 되고 2,500포인트 돌파해야 되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또 좋아지면 시장이 기술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매수 관점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고점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수도 코스피도 지금 잘 버티고 있지만 저는 결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종근당 바이오 역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전체가 강하게 올라주고 시장도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 하면 종근당 홀딩스 분명히 자기 값어치를 찾아갈 거예요. 그 가격대가 저는 15만 원보다 더 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15만 원 위로 판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사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근당 감사드립니다. 홀딩스 또 길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조금 빠르게 상담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들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산업 갖고 있습니다. 21,0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산업 21,000원에 샀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의원님? 우리 산업 21,000원이면 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네. 지금 아직도 계속 하락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런 자리에서 한번 시세가 좀 강하게 튀어주는 흐름들이 자주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손절가 제가 만약에 잡아드리게 되면 주가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탈시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기준을 잡아드린다면 앞에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던 양봉의 저점 부근을 기준봉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봉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보다는 여유 있게 잡으셔가지고 15,100원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좀 손절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반등하는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유하셨다가 그 가격대에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 트렌드다.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오면 계속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가볼게요. 문자 도착했습니다. 호텔 신라 갖고 계시대요. 76,900원에 10%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호텔 신라 우선주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호텔 신라는 결국에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주가는 한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좀 선반영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본다 하면 호텔신라도 분명히 나쁜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기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 보시면 7월부터 저점을 찍고 우상향 흐름으로 단기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슬롭이 굉장히 강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시총을 생각했을 때는 무난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고 밀릴 때마다 대한항공과 같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본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항공보다는 호텔신라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물론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괜찮아진다면 좋아지겠지만 너무 크게 노리시지는 마시고요. 한 85,000원 정도까지 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대한항공과 비교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죠?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영진약품, 매수가랑 비중은요? 8,680원, 네, 40%. 40% 정도? 많이 네. 갖고 계세요.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영진약품이 추세를 좀 전환을 하려고 하던 흐름이었는데 아쉽게 네, 좀 많이 내가 거기 그냥 이신화하고 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꺾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손절 타임을 놓쳐버려갖고 내가 예. 어떻게 끌고 나가야 돼, 이걸? 일단 이게 진짜 요번에 좀 손절을 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 조정 구간이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조금 한 7%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은 열어두시고요. 6,000대 초반 정도요?
예. 6,500원에서 뭐 한 3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조정이 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내일 뭐 정말 오늘 밤에 미국장이 급등이 나와주고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부터 상승을 해준다면 21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그 정도 선에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저는 이제 추세 단기적으로 한번 전환시켜서 좀 한번 더 쏘아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기술적으로 그래서요. 봤을 때 고점 예. 그래서 한 6,500원 정도에서 한 추가면서 한 20% 하면 어떨까 하면 좀 평균 단가가 조금 낮을까 생각 중인데. 아, 그런데 선생님 지금 비중이 40%인데 20%를 더 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올라왔을 때 좀 손실 네. 보고 손절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회사는 지금 뭐 KTNG가 최대 주주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코스피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뭐 망할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제가 알기로는 이슈가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워낙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정이 네. 나온 이후에 이제 이렇게 요번에 이슈 타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점을 완전히 확인을 하고 진짜 추세 전환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하시는 게 좋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까지 내려온다라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통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더 밀린다 하면 진짜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비중이 60%가 되는데 그잖아요. 그럼 선생님 손절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완전히 그냥 건드릴 수도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지금 보면 아직까지 이런 추세는 좀 살아 있어요. 그런데 121선 부근 약간 이탈시켰다가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시장이 안 좋으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 종목이 기다리셨다가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사지 마시고요. 돌파하고 다시 눌림이 나와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네.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네. 매수를 하세요, 선생님. 아, 올라갔다 다시 예. 다시 내려왔어요. 21선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네. 다시 내려오면 어. 그때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한번 주시고 추가 매수 어떠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영진약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 또 오면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채팅으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정재님께서 한미반도체 10,000원에 샀습니다. 30%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한미반도체 10,000원에 샀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교수님? 다행히 지금 박스권 딱 하단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만약에 좋게 움직인다 하면 한미 반도체가 빠르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저는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찌글찌글하다가 하방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섹터 전체가 상승 흐름이 나오면 무난한 하락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한번 잡아드린다면 9,600원이나 9,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네요. 저희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범님께서 한올 바이오팜을 갖고 있습니다. 34,200원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올 바이오팜 이 가격에 좀 공략을 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해 교수님? 지금 저점 부근까지 조정이 다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지금 파이프라인 쪽에서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 27,000원 부근에서 저는 좀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한번 버텨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뭐 바이오 섹터들이 안 올랐을 때도 이 종목은 월봉상 보시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음 차례 상승이 나올 때는 분명히 보유한 파이프라인 터질 거니까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 두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려오긴 했는데 오늘 벌써 상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게요. 서울경제 이주현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노란색 채팅방 이제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정품 채팅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사칭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려 3시간 동안 달려와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해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조금 더 장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지금 미장이 또 개파라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마음들 안 좋으실 텐데 내일 장은 조금 더 좋은 장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심야상담소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